드릴 텐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은 항상 내 편이다. 지금 여기 이제 책을 읽어 보시거나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도 이 질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꽂히면 내 몸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약을 쓰게 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병이라는 거를 질병 그대로 나를 괴롭히는 상태로 보지 말고 내 몸의 경고음 7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저도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은 항상 내가 건강하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 건강한 상태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식습관을 잘못하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지 해서 내 몸에 이제 독소가 많아져서 건강한 상태를 벗어나면 내 몸은 그 경고음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경고음부터 계속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 생활하면 경고음을 7단계까지 이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하여튼 질병을 질병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몸에서 그 내보내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상태가 있고 지금 질병의 7단계지만 질병의 그 전 단계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제일 우리는 신이 부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제 벗어나면 이게 비정상적인 상태고 그게 이제 질병이라고 부르고 경고음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경고음 7단계, 질병의 7단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질병이 아니라 내 몸에 경고음을 보내는 거고 내 몸이 어떤 질병의 상황을 개선하기 시키기 위한 내 몸의 기능 7단계로 봐야지 질병 자체로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이 질병을 질병 자체로 보고 그렇게 계속 약을 쓰면 점점 더 2단계, 3단계, 7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질병은 이제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발병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천천히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경고음이 이렇게 이제 발생될 때 그 경고음의 원인이 뭔지 이렇게 알고 제거를 하면 그 경고음은 멈추고 우리가 느끼는 통증, 고통, 질병의 징후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경고음을 멈추고 내 몸을 개선시키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내 몸은 항상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모든 단계의 문제 원인을 그 약이라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원인은 그대로고 질병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내 몸의 작용도 멈추게 되고 그러면 잠깐의 고통이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곧바로 다음 단계로 계속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몸은 내 편이고 모든 일은 내 몸이 해야 된다. 약이라는 직원을 고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몸이 어떤 형태의 첫 번째 경고음을 어떤 경고음을 내 비치냐 하면 이제 무기력증이라는 경고음을 이제 내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무기력증은 에너지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고 우리 몸은 모든 이게 밥을 먹거나 소화시키거나 노폐물을 배출하거나 뭐 하여튼 이게 체온을 유지하거나 전부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소를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그 신진대사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모든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 에너지는 맨날 쓰고 복구하고 쓰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복구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다음날 쓸 에너지를 계속 복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 이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독소보다 더 많은 독소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독소 배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그거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으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낮에 피곤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 짜증하고 신경질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내 몸이 이제 무기력증이 나타났으니까 에너지를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화 에너지에 엄청 많은 에너지가 쓰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거죠.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내 몸의 독소 배출, 그 부족한 에너지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음은 이제 내 몸에 이제 독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독소 보다 훨씬 더 많은 독소가 쌓였다. 그러면은 무기력증이 발생하고 무기력증이 오면 에너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입맛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증상이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이거는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무기력증, 에너지를 복구하려는 우리 몸의 현명한 직접 현상이라는 거고 이 무기력증, 식욕부진 이런 거는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그 경고음에서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식욕부진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독소를 배출해서 매일매일 독소를 배출하면 되는데 지금 식욕부진을 해서 해도 독소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는 독소가 지금 처리가 잘 안 되면 내 몸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중독이고 자가 중독이고 독혈증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하면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그래도 모자라. 그러면은 내 몸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잔여 독소가 혈관이나 임파선, 신체 각 조직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못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이 그 독소를, 쌓인 독소를 힘이 없지만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2단계 증상이 독혈증이 됐을 때 이제 2단계 증상이 나오는 게 이 증상은 각 질병의 단계마다 이 증상도 나타나고 독소를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확연한 증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오해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고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열이 나면 결국 잘못된 길로 이게 지금 경고음이라고 하고 아까 약을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열이 나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죠. 약물을 항생제나 뭐 이런 거 약물을 이제 쓰게 되는데 항생제는 여기 보면 생명의 안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열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그거 부작용을 일으키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방어작용이고 독소 배출 명령이고 몸이 스스로 자가 치유하는 인체의 지혜로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이 고온이 올라가면 우리 뇌를 마비시키지 않을까, 뇌를 그 고장나게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약물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엉터리 진흙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제 위산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내뿜는데 위를 다 소화시킬 정도로 위산이 이렇게 발생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만드는데도 적당한 양의 뇌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 적당한 양을 만들지 우리 몸의 장기가 다 잠길 정도로 또 피를 만들지 않거든요. 이 독소를 배출할 만큼의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 손상을 걱정하지만 독소 때문에 뇌 손상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열을 올려 독소를 제거해서 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열이 올라가는 거지 뇌를 손상시키기 위해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이제 너무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고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절 한 명도 없대요. 고열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독소가 많아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과도한 약물 독소를 넣게 돼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의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고열 환자가 치명적인 불구가 되거나 사망 원인이 되는 거지. 약으로 죽었는데 의사들은
고열로 죽었다고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열로 죽은 사람은 없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냐고. 열이 나면 잠을 자고 싶고, 그럼 잠을 자게 하면 되고, 안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애기들한테 막 깨워가지고 밥 먹고 약 먹이고 또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고열은 며칠 안 가서 내려가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명령에 복종하면 이제 이 고열은 저절로 이제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열이 이제 나도록 가만 놔두지 않고 또 이제 약으로 이렇게 해서 또 독소를 눌렀잖아요. 열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몸속에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데 열을 못 나게 계속 이렇게 막으면 또 독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과민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민 증상 나오는 거는 신체 안에 독성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경고하는 3단계 경고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범인을 제거하겠다는 몸 안에 강력한 경고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민 증상은 독성 물질로부터 내 몸을 배출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이지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근데 이 과민 증상은 치명적이고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의사 찾아가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제 그 경고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과민 증상은 설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려움증도 내가 지금 내 몸에 가려움증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긁고 있다면 거기서 지금 독소가 배출되고 있는 그 신호라는 거지 절대 그 내 몸을 괴롭히는 증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고 여러 가지 가민 증상들이 있죠. 뭐 비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 가민 증상은 불편함이 심각하진 않지만 불편함과의 동거를 이제 약을 먹으면서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또 이것도 지금 내 몸에 독소를 내뿜으려고 가민 증상이 나타났는데 약물로 또 억제를 시키면 더 독소는 이제 축적되게 되고 그러면 더 지독한 놈이 서서히 내 독소들이 이제 더 이제 오염이 되면서 4단계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4단계에 이제 나타나는 경고음은 또 이렇게 염증이죠. 또 염증 생기면 우리는 또 바로 항생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독소 수치가 염증을 일으킬 만큼 높아졌다는 경고음 4단계 이제 높아졌다는 거고 이 염증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래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염증에는 통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라는 시각을 또 다시 이제 해야 된다. 통증은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내 손에 이제 통증이 오잖아요. 그거는 이 냄비를 계속 쥐고 있으면 내 손이 큰일 난다는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를 발로 밟았을 때 내 발이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는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 큰일 난다는 이제 신호음이라는 거지. 그게 이게 이 증상이 나한테 보내는 친구, 염증, 통증은 나랑 보호해주는 친구라고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고 이제 통증이랑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제 몸의 명령이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염증이 이제 그 아까 그 과민 증상에서 더 독소가 이렇게 됐으면 맹장염, 간염, 이렇게 관절염, 대장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배출해서 이거를 배출을 하면 염증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또 약을 써가지고 또 이 염증으로 나오는 독소를 막아서 버리면 겉으로는 내 몸이 좀 통증이 없고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독소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 독소까지 합쳐져서 이제 5단계로 이제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5단계는 궤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구내염이나 위궤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물이 흐른다는 이제 상처가 나서 진물이 흐른다는 거는 그쪽으로 독소가 줄줄줄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내염이나 위궤양 이런 게 되게 아픈 게
그쪽이 이제 독소의 오랜 공격으로 파괴되었으면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되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양을 통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여기서 이제 독소가 다 나오면 독소가 줄어들고 그럼 개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증하고 막 이렇게 아프고 병원 가서 검진했더니 막 이렇게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약을 먹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또 치유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해서 또 증상만 제거하려고 하면 무시무시한 또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개양의 이제 다음 단계는 조직이 딱딱해지는 경화증이라는 건데요. 경화증은 흉터도 경화증의 한 그 형태래요. 그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 개양이 있던 곳에 무언가 다른 조직이 이제 뭉쳐져서 딱딱해졌다. 이게 그걸 이제 경화라고 하는데 이 경화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에도 목적이 있고 경화에도 목적이 있고 이거는 독소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게 그 독성 물질이 주머니 속 거기 경화된 조직은 조직이 좀 달라졌잖아요. 딱딱해졌잖아요. 거기에 주머니 독성 물질이 주머니 속에 돌돌 말려 들어가서 포장된다는 거는 격리라는 거예요. 독소 격리.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독소를 격리시켜 놔야지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주변 조직이 다 상해서 조직들이 이제 그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안간 힘을 쓰는 거죠. 그 개양을 이제 그 경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경화증은 우리 몸이 현재의 세포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래요. 그래서 공포가 아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를 무시하고 또 약을 하고 또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마침내 내 세포는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내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인 암으로 이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7단계, 7단계. 그래서 이제 7단계는 이 질병이 계속 이제 끝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이제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단계가 되면 마지막 단계고 신체는 매우 허약해지고 세포들은 더 이상 내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고 미쳐버리고 제멋대로 이제 행동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아까 1단계, 지금 7단계까지 와서도 미쳐버린 상태가 왔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몸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이요법, 영양요법, 독소 배출을 이렇게 힘쓰면 옛날처럼 이제 이 7단계에서 6단계, 5단계, 4단계 이렇게 내려가서 건강한 상태로 이제 회복을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7단계는 그 독소가 점점 쌓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독소를 점점 희석해주면 내 몸은 건강한 상태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은 이 7단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독소를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끝까지 약으로 다스리지 말고 내 몸이 내 편인 걸 이해하고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그 내 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약으로 대응하지 않고 독소를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음식, 그래도 독소 없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식이요법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일일 이식은 이게 아까 소화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독소 배출에 힘쓰려면 일일 삼식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 독소 배출에 못 쓰기 때문에 일일 이식을 해서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그다음에 독소 배출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일일 이식도 아침,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독소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이렇게 이제 가볍게 영양소에 맞춰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독소를 배출할 때 우리 몸의 장기로 뭐 이렇게 대장이나 신장이나 폐나 피부나 이런 여러 가지 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오장육부 기능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려면 우리 오장육부의 세포들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포들은 그
영양으로 다 세포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영양을 잘 해야지만 오장육부 기능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독소 배출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해독을 해서 뭘 통해서 대장이나 이런 오장육부 기관으로 배출이 되냐면 혈액을 타고 나가야 돼요. 그죠? 혈액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영양소를 주고 산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게 잘 돼야 되겠죠.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려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열요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온열요법을 해도 혈액이 부족하면 이 피가 안 돌면은 따뜻하게도 따뜻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피를 잘 만들려면 또 피를 잘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잘 먹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잘 먹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오메가3나 이런 비타민 C나 또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지만 배출을 또 잘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디톡스는 독소 배출하기 위해서 소화 에너지를 확 줄여가지고 배출 에너지만 올리는 거니까 이 디톡스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겠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몸은 당신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경고음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음이 뜨잖아요. 그것도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 몸의 경고음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주유 경고음이 뜨거나 공기압 경고음이 뜨거나 엔진 오일 경고음이 뜨면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를 않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이 날 것이니까 반드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경고 시스템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넣어둔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이 우리를 만들 때 경고음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경고음을 해놨기 때문에 약으로 경고음을 싹둑싹둑 자르지 말고 계속 예전 방식대로 생활하시면 큰일 난다는 경고음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고음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계속하지 말고 약물도 계속 몸속에 투여하지 말고 그러면은 약물하고 불건전한 생활 습관이 합해지면 내 몸에 가득한 독소와 약물 독소까지 합해져 가지고 내 몸을 더 공격하면서 암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 항상 결론은 내 몸은 내 편이다. 내 몸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줘야지 약이라는 직원을 절대 고용하면 되지 않고 이 질병의 7단계는 질병이 아니면 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경고음 7단계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내가 내 몸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건강을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